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일단 시장이 시가부터 갭을 크게 들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작은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은 장중 한때 흔들림이 조금 크게 있었긴 했지만서도 그래도 종가상 일단은 일부 회복을 해주면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대부분 나쁘지 않은 흐름이 좀 이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서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던 2차전지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쪽이 다소 힘이 없었지만은 나름 오늘 시장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았던 시장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 미국의 CPI 지수가 간밤에 발표가 됐는데요. 9시 30분에 저는 사실 나스닥 선물을 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주 눈 깜짝할 사이에, 즉 한 2, 3초 만에 마이너스권에서 2점 몇 프로까지 로켓 쏘듯이 올라가 버리는데 참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아주 화려하게 어제 좀 올랐던 것 같아요. 일단 미국의 CPI가 발표됐고 매크로적인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여기서 급락을 하기보다는요, 옆으로 횡보만 해줘도 참 저는 좋은 시장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 시장에서는 이미 주도 섹터, 주도 업종 등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횡보만 해주기만 해도 기본적인 뼈대는 주도 업종과 주도 섹터, 주도 테마가 이끌어 가겠지만 횡보하는 과정 속에서 나머지 바닥권에 있는 많이 깔려있는 종목군들이겠죠. 그동안 이제 시장 반등에 소외됐던 종목군들이라든지 시장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빡빡 기고 있는 종목군들이라든지 그런 종목군들도 일제히 순환매 차원에서 한 번씩 계속 급등을 해주는 그런 시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는 항상 변수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요. 그러한 변수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예상치를 가지고 좀 보면 되는데, 그 변수는 아마 미중 무역 분쟁이 격하게 진행이 된다면야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으나, 지금은 그런 부분이 IT 반도체가 몰매를 맞고 있는 모습 속에서 이미 IT 반도체에 그런 변수가 작동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반대급부로 2차전지 특히 LG에너지 솔루션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은 전 세계 이 배터리 점유율 1위를 차지고 하고 있는 CATL의 미국 진출을 막았기 때문에 오히려 수혜로 작용을 하면서 올라간 부분이죠. 그래서 과거 한일 무역 분쟁이 터졌을 때 그 당시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후성이라든지 이런 불화수소 관련된 종목군들이 바닥에서 대거 올라왔고, 그에 반대되는 종목군들도 박살나는 모습, 즉 그런 현상이 지금 시장에서 작동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 해석은 아주 어렵지 않은 것 같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미국 CPI 피크 아웃. 그렇다면 지금부터 주가는 더 막 쭉쭉 올라가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상승은 즐기되 약간 냉철하게 시장을 잘 봐야 되며, 다시 지수가 빠져도 주도 섹터만 살아남을 듯 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드네요. 모두가 환호를 하고 있는데 매크로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없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매크로적인 부분은 문제는 없지만은, 그러나 지수가 단기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어찌됐든 박스권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흔들림은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정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다행스럽게 현선물 동시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당 부분 강하게 일단 시장이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그러한 상승은 즐길 필요는 있겠다 정도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양시장 보면 오늘 상승 종목 수가 1100개가 넘었었죠. 어제는 하락 종목 수가 1100개였는데 오늘은 정반대의 흐름을 좀 보여줬네요. 특히 이제 코스닥 다 좋았고, 코스피도 정말로 나무랄 데 없이 좋았고, 원달러 환율도 조금 소폭 내려가면서 다 좋은 모습입니다. 일단 최근 지수가 또 올라오니까 슬금슬금 신용장구가 또 19조까지 좀 올라오는데, 신용장구가 또 20조, 21조 이렇게 올라오면 그때는 좀 경계감을 가지고 그때는 보면 되지 않나 정도 생각이 들고요. 항상 우리나라 증시가 보면 미 증시가 급등을 하는 날에는 좀 올랐다가 막 급락하고 막 그런 모습이 많았는데, 그래도 코스닥은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그렇지만은 전반적인 흐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외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양호를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장중에 이렇게 흔들린 거는 미중의 티격태격하는 모습 속에서 흔들린 거지. 사실 이 미중 관련해서 미국은 중국 관련해서 뭐 관세 철폐했던 부분을 다시 더 강화하겠다. 또 중국은 미국산 소고기를 전면 금지, 수입 금지를 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왔죠. 사실 근데 그 시간에 나스닥 선물로 올라가고 미 증시는 중국 증시는 더 올라가는 참 모습이 보여줬고 우리나라 코스닥만 또 밀리는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 이슈 때문에 좀 밀렸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수급적으로는 전혀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이어서 간밤 9시 30분 CPI 발표와 함께 몇 초 만에 나스닥 선물은 아주 로켓을 쏘아 올렸습니다. 시장이 우려했던 근원 CPI 또한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그에 맞추어 환호를 하였고요. 나스닥은 전일 하락분을 완전히 회복하면서 다시금 5일선 위로 올라타며 추세에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국내 증시 또한 미 증시에 화답을 했고 시가부터 강한 모습을 보이며 올라왔으며 코스닥은 변동성을 보였으나 그래도 오랜만에 양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며 양시장 전부 상승 종목 수가 월등히 많은 양호한 강세 마감이 됐다. 라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사실 항상 미 증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등을 하면 급락하면 그러니까 급등하면 국내 증시가 좀 오르다 밀리는데 그래도 오늘은 그런 모습이 크지 않았던 것은 다행스럽게 보여지네요. 미 증시 기술주의 반등에 따라 카카오, 네이버 및 게임주 등등 반등을 하였으나 그건 그냥 일반적 반등이고 연동이라는 의미에서 저는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LG에너지 솔루션의 추세 상승과 친환경의 수납맥 그리고 원전 등 반등 흐름 2차전지 일부 조정은 주도주 업종의 움직임은 여전히 강하고 살아있다. 시장보다 강한다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인지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수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으나 매크로적인 변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물 경제는 소비나 투자 등은 침체가 되어 있는 건 분명하고 지금 진행 중이고 재고는 많다입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그 폴더블 언팩이 있었죠.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회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폴더블 이슈가 있지만은 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내구 재고 소비재이기 때문에 지금은 맞지 않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뭐 기사에서는 아주 자극적이었죠. 1,500만 대를 팔겠다라고 하는데 출시 가격이 더 비싸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소비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많은 부분에 대해 휴대폰을 바꾸려 할까요? 그거랑 좀 안 맞다라는 거죠. 1,500만 대를 팔겠다 하는 거 이거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1,500만 대를 팔게 되면 그때 가면 뭐 파인테크닉스랑 종목군들이 잘 움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다. 누가 사주겠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그런 점이 오늘 폴더블 폰에 급락을 한 것이고 지금 시장의 환경이 소비는 안 좋다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소비 섹터 등등 볼 필요 없이 즉 IT 반도체 재고 감소가 확인되면 그 이후에 보면 된다 생각이 들고요. 정부 지출과 글로벌 트렌드로 밀어붙이는 섹터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계속 몰고 가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어느 시점에 되면 또 모르죠. 모두가 한 방향으로 가고 모두가 좋다라고 했을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구간이 와서 꺾이기 시작하는 시점에 이제 빠져나와야 되는 것 같네요. 오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어제부터 시장에 양극재에 대한 호평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종목군들이 못 가죠. 그리고 과거 PCB 뭐 대덕전자라든지 PCB 업황이 대호황이다 뭐다 이슈가 나오는데 더 이상 가지 못합니다. 실적은 너무나도 잘 나오는데 가지 못합니다. 그런 거는 모두가 상방을 바라보게 됐을 때에 발생하는 이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12일 하원 통과 가능성이 열려 있고 그 다음에는 바이든의 서명이 남은 상태에서 미국 또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기대감이 살아 있어요. 거기에 오늘 새벽에 수소 쪽에서도 이슈가 좀 나왔는데 25억 달러 추가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뭐 굉장히 괜찮았죠. 친환경 섹터 눌림
노려봐야 되는 거고요. 이러한 기대감이 법 통과 후 어떻게 갈지 100%는 거는 것은 아니라 분할 매도를 하며 감당할 수 있는 물량으로 들고 가야 될 듯 합니다. 저는 아마 계속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쪽 섹터. 실적으로 증명을 해버리게 된다면 생각보다 더 강하게 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이런 부분이 단기적으로 법안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는데 실질적인 실행이 좀 늦어진다, 뭐 그런 이슈가 나오면 조금 더 밀렸다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방향성은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원전 정부도 본격적으로 액션이 나오고 8월 일정 정말 많으며 내년은 신한울 등등 건설에 들어간다. 그런데 아직 안 올라갔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직도 기회는 있어 보입니다. 원전은 그 외 시장을 더 위로 쭉쭉 끌고 가기 위해서는 뭐가 과연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되고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없어요. 뭐 지수를 저 위에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IT 반도체가 돌아서지 않은 이상 그러기는 쉽지 않다. 즉 박스권으로만 가게 되면 아주 감사한 시장이다 정도로 일축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전 오늘 원전 관련해서 보면 원전 수출 전략 추진위원회 곧 출범한다. 민간 합동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그리고 사우디 뭐 이슈 뭐 등등 많은 이슈가 있었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원전은 그냥 좋습니다. 원전은 그냥 좋고, 뭐 사우디에 관련된 원전의 대장은 무조건 BHI다 정도 생각을 하고 계속 끌고 가시면 되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사실 원전만 있는 게 아니라 해수 담수화 플랜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중동에 오일머니가 많은데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회사가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종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오늘, 그러니까 어제까지 이제 포스코 케미칼을 좀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좀 매도 의견을 좀 드렸는데, 보면 사이즈가 이래요.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고 앞으로 공장이 완공되고 미국에서 소재 조달이 가능한 종목군들 위주로 올라왔다. 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에 이 바운더리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포커싱을 해서 보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이제 폐배터리 관련 종목군들은 하나의 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계속 봐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좀 넣어봤고요. 미국 친환경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소가 시가 베팅하기 아주 좋았죠. 그래서 저도 두산 퓨어셀을 시가 베팅을 했는데 뭐 너무 짧게 아침에 바로 급등을 하자 하니까 뭐 너무 짧게 먹어버려 가지고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같은 날은 수소를 좀 봤어야 되고 친환경을 일단 보는 게 맞았던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장 친환경 섹터 굉장히 강했고, 뭐 대명에너지가 어제 오늘 굉장히 강하게 또 상한가까지 들어가는 모습, 그 다음에 수소에서 두산 퓨어셀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계속 분석해 가시면서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미중 분쟁 이 부분은 분명 문제가 추후에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게 이제 아직까지 서로 관세를 직접적으로 부과를 하고 그런 건 없지만은 직접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든지 했을 경우 문제가 될 것이고, 어제 중국이 그 대만 백서를 발행을 했죠. 그러면서 대만은 자기네 거다, 우리나라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통일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오늘 그에 따라서 대만이 그랬어요. 일국 양제는 아니다, 우리는 대만 그 중국 아니다 라고 말을 선을 그어버렸기 때문에 이것도 서로 간에 마찰이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매크로적인 부분을 제외한 시장의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어떤 종목이 어떤 이슈에 어떤 부분에서 급등하는지 순간 이런 부분이 지수가 급락을 하고 순간 탄력 있게 올라가기 때문에 잘 알아놓고 보면서 매매 대응하면 쉽게 대응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장 후반에 뭐 이재용 사면 관련해서 뭐 종목군도 올랐는데 내일은 좀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박셀바이오 저도 그리고 뭐 일부 회원님들도 다 보유하시고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 홈페이지에 9월 1일날 임상 발표를 한다라고 말이 나왔습니다. 임상 이상, EA 이상에 대한 부분을 발표한다 나왔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주 혁신적인 항암 치료제 관련된 부분, 딱 이 혁신적인 이 문구, 그러니까
이재상 대표가 이제 9월 2일 날 발표하는데 이 혁신적인 치료제, 혁신적인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이미 성공했구나라는 확신을 심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기대감이 9월 2일까지 해서 아주 종목을 날려버릴 수 있는 재료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보유자분들은 계속 잘 들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유자인 관계로 그리고 이제 단기 매매는 계속 하고 있어요. 또 시간에 들어가서 고점에 좀 팔고 나머지 또 들고 아마 내일 또 대응을 할 것 같은데 잘 보면 될 것 같고 8월 6일 8월 15일이 광복절이죠. 월요일날 쉬고 그 다음날 이제 주택공급 정책이라든지 뭐 등등이 발표될 텐데 내일 다 잡아서 넘어가는 게 저는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 주말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기대감을 품고 종목군들을 보겠습니까? 그래서 내일 일단은 이쪽 섹터 좀 보면서 대응하면 될 것 같네요. 자, 라이브 방송 카페에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카페에 들어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거는 예전에는 기간을 두고 가입을 받았는데 아마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은 가입은 또 중단하고 또 한동안 안 받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 또 잡고 매매하고 그러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자 일단은 지수 먼저 좀 보죠. 나스닥 지수죠.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급락을 했어요. 엔비디아가 급락을 하고 동시에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화요일날 급락을 좀 보여주었는데 그 이후에 좀 기술적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뭐 반도체 지수가 더 올라갈지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장기 평선에 걸려 있어서 IT 반도체 쪽은 어떻게 될지 좀 미지수고요. 나스닥 지수는 굉장히 좀 강합니다. 드디어 이 하락 추세선 상단까지 올라왔는데 오늘 밤 나스닥 선물이 이 구간을 돌파하고 추가적으로 계속 올라가 주는지를 저는 좀 체크를 해볼 것 같아요. 일단 아무래도 지수가 강세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바닥권에서 20%가 올라왔기 때문에 지수적으로 강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 구간까지 지수가 다 올라온 상태에서 박스권 상단을 여기다 맞추고 이렇게 옆으로 가야 이게 지수가 이제 연말 랠리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추세를 돌파하고 옆에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면 아주 베스트한 그림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코스피가 드디어 하락 추세선을 좀 돌파를 했습니다. 자, 과거는 어땠나 보면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하고 옆으로 기는데 이 고점이 낮아지는 거 그리고 돌파를 했는데 이 위에서 며칠 버티지 못하는 거 이거는 그렇게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좀 더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올라가야 이 추세라는 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거에서 이렇게 가고 이게 하나의 추세라고 하면 뭐 간단하게 보면 이제 이 주가라는 게 여기서 뭐 이렇게 있다가 하락 추세선에서 이렇게 돌파를 하고 이렇게 가더라도 이 추세선이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을 그러니까 하락 추세선이 이렇게 돼 있겠죠. 뭐 이렇게 돌파하고 이 안에서 이렇게 놀다가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상승 추세를 탔다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안에서 있기 때문에 횡보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 과정을 거치면 그리고 이제 이 하락의 이 기간이 굉장히 긴다라고 하면요 횡보의 기간도 필요해요. 하락의 기간이 길면 이 횡보의 기간도 필요하다. 과거를 놓고 보면 이 급락을 했잖아요. 이게 하나의 큰 틀에서 추세고 여기를 큰 틀에서 추세고
이렇게 해서 작은 추세가 있겠죠. 있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하락을 하고 어느 정도 바닥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그재그 한 다음에 올라갔는데 어느 정도 올라가서 옆으로 지그재그 하고 또 올라가서 지그재그 하고 이렇게 올라가 주는 거, 이게 이제 필요합니다. 추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지금 뭐 주가로 봤을 때 많이 밀려와 있지만은 이러한 하락 추세 이제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길지 아니면 좀 올려서 위에서 길지, 아무튼 기는 과정은 분명히 필요해 보여요. 제가 볼 때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놓고 보면 잘 모르지만 길게 놓고 차트를 보게 되면은, 길게 놓고 차트를 보게 되면 장기 평선으로 놓고 보죠. 이렇게 쭉 올라와서 이렇게 디디다가 죽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가다가 죽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죽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진짜 지금이 강세장이다 라고 하면 여기까지 올라와야죠. 진짜 강세장이다 하면 여기까지 올라와서 여기서 기다가 올라가면 추세를 회복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추세를 회복하지 못했다 라고 봐야 되고, 이러한 주가 종합주가 지수보다 강한 종목에서 놀아야 되겠죠. 종합주가 지수보다. 자, LG에너지 솔루션부터 하나하나 보죠. LG에너지 솔루션 굉장히 강합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들어서 뭐 2% 올리고 오늘도 3% 올렸죠. 얘가 3%가 올라갔다라는 거는 하루에 3조 이상이 올라갔다라는 거고요. 5일선 타고 계속 관찰하고 매매하고 해야 되는 주도주입니다. 계속 봐야 되는 주도주예요. 뭐 밀리면 또 사고 뭐 이렇게 외국인들 작정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자, LG화학도 나쁘지 않고 SK이노베이션도 최근에 괜찮죠. SK이노베이션도 좀 돌리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LG에너지 솔루션이 최고인 것 같고요. 삼성 SDI는 이제 박스권 돌파하는데, 이게 완벽하게 돌파를 하면은 얘도 달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얘도 달릴 가능성이 좀 있어서 지금 셀도 굉장히 세다 정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삼성전자는 안 돼요. 지금 구간에서는 될 방법이 없네요.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도 지금에서 갈 방법이 없고요. 네이버, 카카오 반등은 나왔으나 갈 수가 없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LG전자가 좀 올라왔는데, 사실 저희는 LG전자를 지난번에 사서 조금 물려 있었습니다. 이때 들어가서 좀 물려 있다가 이게 이제 내구 재고 산업재다 보니까 그냥 팔아버렸는데, 뭐 수익에 팔긴 했는데 조금 아쉬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쉬움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또 세게 올라가서 아쉬움이 좀 많은 종목인 것 같아요. 오늘 이런 매물대까지 돌파를 했는데, 일단 LG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봉 하단에서 기었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더 갈지는 지금으로서는 장담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시가총액 16조에 매출 80조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 자체 펀더멘탈은 문제 없다 정도 보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태양광부터 하나하나 좀 보면은, 하나솔루션 여전히 좋고요. 여전히 좋고 오늘도 시가 갭든 이후에 좀 밀리긴 했으나 이런 자리들, 어제 매물이, 그러니까 어제 강하게 돌파했던 구간들에서 강하게 올라와주고 여전히 잘 버티고 있다. 내일도 잘 지켜봐야 될 종목이고요. 좀 밀려도 계속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 이 언저리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5만원 라운드 피겨를 향해서 갈 것 같고,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나쁘지 않네요.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나쁘지 않고 좀 밀렸으면 하는데 밀림이 없어서 굉장히 세게 올라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명에너지가 상향에 들어왔는데 저는 이거를 공략을 못했습니다. 사실 어제 시간의 막탐에 이게 물량이 빠졌는데 오늘 시가에 굉장히 크게 급등을 하고 올라와서 시가를 안 봤었는데요. 시가부터 이렇게 빠르게 저는 올라가 버려서 도저히 대응을 못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점심시간에 오늘 많은 종목을 좀 놓쳐버려가지고 좀 아쉬움이 많은데, 점심시간에 급격하게 올리면서 나머지 친환경 종목군들을 대명에너지와 두산퓨어셀이 다
올렸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시장에 가장 주목할 만한 대형주는 두산 퓨어셀인데요. 일단 플러그 파워 강세 이슈와 미국의 수소 본격적인 투자 진행 이슈가 있었고요. 아일랜드 갭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오늘 시가 베팅을 들어가서 바로 이제 가격을 따지고 할 시간도 없어가지고 그냥 올라가서 이 봉에 저도 다 팔아버렸는데, 그 위에 이렇게 좀 가서 너무 배가 아팠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너무 적게 먹어가지고 배가 너무 아팠고요. 이 이후에 오늘 점심을 좀 늦게 빨리 먹어서 이런 파동을 봤으면 당연히 이제 상한가에 갔던 두산 퓨어셀 우라든지 이런 걸 공략을 했어야 되는데 좀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두산 퓨어셀 올라가고 S 퓨어셀, 과거에 이 수소 밸류체인에서 가장 셌던 종목이 S 퓨어셀입니다. 가장 셌던 종목이 S 퓨어셀이기 때문에 일단 S 퓨어셀 하나 보고, 범한 퓨어셀이 최근에 신규 상장을 했죠. 라인은 참 좋았던 종목인데 아직까지 이러한 물량들을 소화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이 두 종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두산 퓨어셀과 범한 퓨어셀 두 종목 정도 매매를 했던 것 같은데, 좀 올라와서 이렇게 해서 반 팔고 여기서 추가 매수해서 꼭지까지는 잘 갔는데, 이 이후에 이 수소 종목군들이 생각보다 반등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약반등에 전부 다 청산을 해버리고 더 이상 이쪽에서는 매매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더 이상 매매할 게 안 됐던 것 같아요. 자, 2차전지 중소형주 볼게요. 오늘 금양이 정말 화려하게 좀 올랐는데 이 구간에서 돌파로 좀 비싸게 좀 들어가서 좀 비싸게 좀 팔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단기에 꽤 많이 올라와서 먹었던 것 같은데요. 비싸게 들어와서 좀 비싸게 팔았고요. 주가가 굉장히 높죠. 저는 이 차트를 보면은 일동제약이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요. 꼭 일동제약 세력이 지금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착각도 많이 듭니다.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또 밀리겠죠. 이거는 상방 추세선을 한번 그려놓고 대응을 해보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대시세를 낸 종목군들 보면요, 이런 게 비교적 잘 맞아요. 하나의 추세선을 이렇게 그려놓고 본다든지 몇 가지 이렇게 해서 종목군들 삼각 수렴을 계속 그려서, 그러니까 차트에는 정답이 없지만은 각각의 고점 라인을 어떻게 만들어 가고 하는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보면 참 좋지 않나. 저는 일동제약의 향기가 많이 나는 게 금양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이런 종목군들이 나오니까요, 금양이 그런 냄새가 좀 많이 난다 생각이 들고, 포스코 케미칼 단기적으로 이 자리 단기 고점입니다. 눌리면 이제 봐야 되는 자리에 왔다. 풍력 CS 베어링, 오늘 정말로 종가 베팅을 하고 싶었던 종목인데 일단 매수는 안 하고 좀 넘어가고요. 내일 어떻게 될지 지금 구간에서는 그냥 보유자형인 것 같다라는 느낌도 좀 들고, 그래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CS 윈드도 지금 이 박스권인데요.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거는 기관의 수급이라고 보여져요. 지금 최근에 시장 쇼 커버링에 의해서 강한 반등이 나오는데 이거를 뚫어버리면 CS 윈드를 봐야 된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걸 뚫어버리면 얘도 8만원까지 올라가기 위한 액션이었구나 라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뜨는지 내일은 CS 윈드를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보면 대형주, 중대형주급들이 올라가면은 너무나 세죠. 두산 퓨어셀도 하나 솔루션도 시가총이 꽤 되는 종목군들이에요. 자,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301선은 122평선을 좀 넘고 여기까지 좀 올라왔는데 결국은 저는 이런 자리를 돌파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의 문제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좀 밀렸을 때, 그러니까 얘는 좀 무겁고 하니까 밀렸을 때 분할 매수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이렇게 강하게 올라갈 시점이 있을 것 같네요. 좀 천천히 볼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한정기술 같은 경우는 지금 지분 매각 이슈가 있어서 별로고, 한정 KPS
얘는 물량 거래 대금이 약해서 별로고, VHI 그냥 저는 얘가 최고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다 돌파할 것 같고, 이 자리가 돌파가 되고 나면 이 윗구간이 열려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좀 올려서 계속 잘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도 물량을 뭐 추가해보고 싶기도 하고 돌파 매매도 해보고 싶기도 하지만은, 거래 대금이 그렇게 큰 종목이 아니라 돌파를 치기도 애매하고 눌림을 하기도 애매하고 해서 그냥 보유한 종목은 그냥 쭉 가지고만 가기로 생각을 해서, 뭐 타점이나 그런 게 없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매도하면 그때 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7,000원대 잡아서 가지고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진, 오르비텍 뭐 이런 종목군들 다 하나같이 나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다 같이 봐야 되고, 오늘 보성 파워텍이 좀 올랐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종목이 올라가긴 했는데 잘 모르겠고요. 자, 세비캠, 우리바이오. 오늘 우리바이오가 좀 급등을 했는데 제가 눌림 포인트를 오늘 좀 공략을 하려고 하다가 5호장의 지수가 좀 지지부진해서 매수는 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회원님들 매수해서 그냥 시간에 반등할 때 매도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돌파할 때만 좀 매매를 좀 했고요. 돌파할 때는 매매했고, 생각보다 좀 많이 밀리더라고요. 생각보다 좀 많이 밀렸는데, 사실 5호장에 다른 테마들이 너무 날뛰어서 좀 그렇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일 뭐 기술적 반등 정도 하고 뭐 그러면 매도하고 그냥 끝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오늘 세비캠 어제 상따를 좀 해서 넘어왔던 종목이죠. 상따를 좀 해서 넘어왔던 종목이고, 보통 시가가 뜬 이후에 여기서 진이고 바로 가야 되는데, 생각보다 거래대금도 터졌는데 물량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시가 이하에서 좀 보기는 했었는데요. 시가 이하에서 좀 바로 사고, 반등이 좀 약하다 싶어서 그냥 바로 매도를 하고 그냥 말았는데 조금 아쉬운 것 같고요. 그래서 장 막판에 이 아래 구간 좀 내려올 때 좀 분할로 좀 사다가 여기서 일단은 매도를 하고, 내일장에 다시 좀 봐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장에 이게 이제 거래량이 좀 감소를 해야 되고, 운봉 2개 떨어질지 3개 떨어질지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2개 떨어질지 3개 떨어질지 그거는 이제 수급이라든지 뭐 흐름을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좀 보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자, 박셀바이오 차트 너무 좋고요. 시간에서 지금 이 자리죠. 38,000원. 네, 이 자리라 여기 내일 먹어버리면 그냥 급등 구간에 접어들었네요. 내일 잘 보고 올라가서 추격 매수하지 말고 눌려서 횡보할 때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셀바이오도 흐름 시간에 160억, 이거 적은 돈 아니거든요. 시간에 160억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시장에 관심이 어마무시하게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하나면 끝인 것 같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기준봉 라인에서 어찌됐든 계속 꿈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시간에 좀 올랐는데 내일 모레죠. 내일이 목요일이고 모레가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올랐다가 금요일날 밀렸다가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보다는 금요일날 좀 보는 게 맞고요. 건설주들도 오늘 뭐 덕신하우징이나 좀 올랐는데 이렇게 내일 밀려도 조금씩 올라올 것 같습니다. 덕신하우징, 범양건영 등등 내일하고 모레 정도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시장 그래도 잘 반등이 나와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오늘도 시장 대응하시느라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장구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